안녕하세요, 플랫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킷은 MG RX782 건담 벅합니다. 버전 카토키 모델이죠. 이 친구도 거칠의 뉴건담님께서 조립을 해 맡겨주셨고 리뷰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 다들 알다시피 이 친구도 퍼스트 건담이고요. 카토키 하즈메 씨의 리파인된 독자적인 이제 퍼건의 디자인이었는데, 나중에 설정으로 마그넷 코팅 개수된 버전의 디자인이다, 이런 설정이 붙었나봐요. 물론 이런 부분은 설정이 계속 바뀔 수도 있겠죠. 일단 외관 먼저 살펴볼 건데, 딱 봐도 디자인이 기존의 파워스트 건담하고 많이 다르죠. 다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얼굴은 거의 비슷하지만 밝은 색깔을 썼다든지, 또 이런 헬륨 컨트롤 코어 같은 위치가 스로 이제 이동을 하고 각도가 변했다든지, 그리고 이제 백팩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스러스터 부분이 이제 양쪽에 2개 있었는데, 이 친구는 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뒤에 메쉬 케이블 사용해서 동력선을 구현을 해 놨습니다. 기존의 건담하고 다른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서 자세히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외관을 두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먹선을 안 넣었어요. 이것도 의뢰받은 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좀 더 기본의 형태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전에 페담은 왜 넣었느냐, 페담은 안 넣으면 걔는 이제 패널라인이 아이덴티티인 친구라 한번 넣어봤고, 이 친구는 좀 더 노멀한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먹선을 넣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어깨 이런 디테일 같은 것도 추가가 되었고요. 원래 요 쇄골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도 없던 요소가 추가가 됐고, 헬륨 컨트롤 코어도 아까 말했다시피 각도도 바뀌고 위치도 옮겨갔고요. 팔 같은 경우에는 이 손목에 내려오는 각도가 일자 형태가 아니라 이제 꺾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쭉 펴줄 수 있는데, 이러면 좀 어색하더라고요. 팔은 내려오는데 주먹이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살짝 꺾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봤던 스러스터가 4개가 된 거, 그리고 메쉬 파이프 동력선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코어 블록 시스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여기 이제 실린더 가동 기믹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색감이 조금 더 밝고 여러 가지 다른 디테일 요소들이 추가가 되어 있고 변경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외관 발바닥 몰드도 잘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친구가 프레임을 가지고 있지만, 다리 프레임, 팔에 이제 프레임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MG 짐카이의 프레임 파츠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짐카이랑 혼용되는 파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뒤에 가동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가동 보기 전에 우리 이 친구 무장이랑 추가 파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하고 추가 파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먼저 빔라이플 볼게요. 빔라이플은 별 다를 게 없는 빔라이플입니다. 여기 가동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쪽도 가동을 하고요. 여기 고리가 있어요. 여기 고리도 달려있는 빔라이플입니다. 그 다음에 바주카도 이 부분 가동하고요. 특색 없습니다. 딱히 다른 가동은 없고요. 그리고 이 당시 MG들은 다 똑같습니다. 무기에 그렇게 디테일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쉴드입니다. 제가 좀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노란색 파츠가 없어요. 십자가 형태의 노란색 파츠가 없기 때문에 되게 밋밋하다.
원래 퍼스트 건담의 아이덴티티인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요 실드에 사용하는 이제 조인트예요. 이 조인트가 어디에 쓰이는 거냐, 이제 건담 실드 위치에 따라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달 때는 요 파츠를 사용하고요, 뒤로 달 때는 요거를 사용하게 되겠죠. 보조 파츠가 들어 있습니다. 네, 손 파츠. 네, 손 파츠는 두 쌍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장착해주고 있는 가동 가능한 손 한 쌍이 들어가 있고요. 고정된 손, 그래서 빔라이픈 손, 그리고 주먹진 손 이렇게 해서 또 한 쌍, 해서 총 두 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로레이 100분의 1 피규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코어 파이터입니다. 코어 블럭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어 블럭도 들어가 있고요. 이 친구 이제 코어 파이터도 들어가 있습니다. 코어 파이터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이렇게 랜딩 경을 좀 빼주고, 이전까지의 코어 파이터는 다른 게 이렇게 연동 기믹이 있어요. 그래서 기수부 여기 날개 부분이 이렇게 자동으로 접힙니다. 이런 기믹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코어 파이터까지 봤고요. 제가 빼먹었는데 빔 파츠, 빔샵의 파츠가 또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퍼건의 그 분홍색 빔샤벨보다 조금 더 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또 추가로 보자면 동봉되어 있는 데칼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 실이 있고요. 여기 건식 데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버카도 습식이 없고 건식만 들어가 있어요. 네, 다음은 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 관절 없습니다. 볼관절 하나 있어요. 그래서 고개 들어주는 거 이게 한 개고요. 회전이야 뭐 큰 문제 없이 다 돌아가고요. 팔 같은 경우에도 그냥 T자 형태로 축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주는 거, 올려주는 건 가능하지만 뭐 어깨가 뽑혀 나온다든지 그런 기믹은 없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이중 관절로 크게 접어줄 수 있고요. 손목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인데 너무 안으로 쿡 들어가 있어가지고 살짝 빼서 돌리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되게 빡빡해요. 으악 으악. 그리고 손가락 뿌리 관절 가동 가능한 손가락 가지고 있습니다.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당시 코어 블럭 시스템을 사용했던 다른 퍼건들하고 같습니다. 좌우 회전 가동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들어주는 거 딱 이 정도가 한계입니다. 좌우 뭐 이런 거 거의 되지 않고요. 그냥 콕피트 열리는 거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스커트. 앞에 앞 스커트는 이렇게 열려서 가동이 되고요. 사이드 스커트도 이제 가동이 됩니다. 다만 백 스커트가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다리가 앞, 옆 이제 가동은 하는데 뒤쪽은 앞에 비해서 크게 가동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옆 같은 경우에도 볼관절이라서 고관절이 이제 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들어줄 수가 없네요. 그다음 이제 무릎은 이중 관절로 이제 굽혀지는데 90도보다 좀 더 크게 구부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 친구가 출시 연도가 2002년도예요. 근데 1.5 그러니까 통짜 파츠를 사용하는 1.5가 그거보다 2년 전에 출시가 됐단 말이죠. 짐카이의 프레임이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 1.5의 통짜 파츠가 이 해치 오픈 기믹이라든지 가동성이나 이런 거에서 월등히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력선 5라든지 이 친구도 나름 실린더 가동을 구현을 했지만 통짜 파츠의 그것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다 생각이 들어요. 웃긴 건 이거 다음에 나왔던 페담 같은 경우에는 또 1.5에 사용했던 통짜 파츠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는 일반 볼관절을 사용을 해서요. 들어주고 내려주고 좌우 좌우 가동은 하는데 크게 움직여줄 수는 없네요. 그래서 접지 같은 경우에는 큰 가동은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실린더 몰드도 있는데
이거는 더미이고요. 가동하진 않습니다. 발목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아래 움직여주는 거 있고요. 발 쪽은 뭐 이 당시 MG들이 다 그렇지만 발 가동이 따로 없습니다. 발의 앞꿈치 뒤꿈치 가동이 따로 없어서 그냥 통짜로 되어 있는 왕발입니다. 무장에 그걸 안 얘기를 했네. 빔샤벨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빔샤벨을 이제 이건 또 이제 기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실드에 또 빔샤벨 수납하는 수납 공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빔샤벨을 빼서 여기다 수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코어 블록 시스템이 1.0하고 1.5랑 달라요. 보면 1.0하고 1.5는 이쪽에 파츠가 올라와 있고, 코어 블럭이나 코어 파이터가 뒤에 보시면 이 파츠 전체에 꽂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핀이 두 개가 꽂히고 이 스러스터 부분을 덮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1.5 때도 제가 이걸 교환할 때 이 스러스터 부분이 파츠가 요 하단에 꽂혀서 안 빠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아예 깊숙이 조인트가 들어가는 방식이죠. 뒤에 스러스트 파츠가 같이 뽑혀져 나오지도 않고요. 이게 소켓이 크게 올라와 있지 않아서 가동이 조금 더 원활합니다. 덜 걸리적거리게 바뀌었다라는 거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포즈 하나 잡아보고 최종평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징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친구 뭐 좀 더 화려하게 해주고 싶지만 다리 가동이나 지금 보시면 이 발 가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었고 최대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친구 최종평을 하자면 전체적으로 외관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보면 되게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퍼건의 디자인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 버카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조립감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나온 킷치고 1.5에서 겪었던 불편함은 없었어요. 1.0이나 1.5에서 겪었던 불편함은 없었고 나름 조립은 잘 됐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이 다리, 앞선에 통짜 파츠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1.5에서 했던 통짜 파츠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짐카이의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 나쁘진 않지만 좀 아쉽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역시 아직까진 이 단계까지는 현재의 MG랑 아직 괴리감이 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상체 이 부분에는 완전한 프레임이라는 게 없어요. 프레임 혼자 독립적으로 있지 못하거든요. 이 상체 파란색 외장이 있어야지만 이 형태를 유지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과도기적인 MG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친구는 현대 MG랑 확실히 아직까진 다르다. 지금 제가 이제 순서가 좀 바뀌고 있지만 1.0, 1.5, 뭐 버카, 페담 이 순서대로 이렇게 쭉 보면 발전하는 양상이 되게 재밌습니다. 조립하면서 조심해야 될 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조립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었고요. 조립할 때 파손이 염려되는 부분도 딱히 없고요. 다만 이 친구도 당연히 예전에 나온 친구다 보니까 폴리캡을 좀 많이 사용을 했고 낙지 같은 경우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뭐 그런 것만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 지금에 와서 만들만 하냐, 구입할만 하냐? 구입할만 합니다. 다만 아직도 재판을 해요. 건담 베이스나 그런데 재판을 대서 사는 거는 오케이, 왜냐면 계속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굳이 중고샵을 가서 피를 붙여서 사는 거는 저는 추천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퍼건을 다 모아야 돼, 그래서 나는 빨리 만져보고 싶어, 나는 그런 기회비용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뭐 피 붙어 있는 거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너무 비싸게 사지 마시고 정가보다 조금 정가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사시는 거는 뭐 개인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친구 뭔가 센세이션한 느낌은 지금에 봐서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이런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리파인들이 엄청 강하게 들어간 퍼건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보고 와 진짜 이렇게까지 리파인을 했다고 저는 엄청 놀라진 않았어요. 다만 제가 1.0을 하고 1.5를 했고 그 옛날 MG들을 해보고
나서 이 친구를 하니까 색다름이 많이 와닿았고 조립하면서 이것도 재밌게 조립을 했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언제나 슬기로운 프라생활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플래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끝!